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코스트코입니다. 코로나 같은 세계적 대재앙이 와도 주가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특이한 기업 코스트코를 한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한국에선 코스트코로 발음하지만 원래 미국식 발음은 코스코입니다. 가운데 T가 묵음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코스트코라고 하면 미국 사람들은 뭔 말하는지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국 사람이니 본 영상에서도 코스트코라고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이렇게까지 조정을 안 받는 종목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꾸준히 우상향을 해온 기업입니다. 최근 주가를 봐도 도대체 올해 3월 대폭락장이 어디인지 헷갈릴 정도로 코로나급 팬데믹은 개나 줘보러라라는 식의 맷집을 보여주는 대단한 종목입니다. 코스트코는 매달 매출 실적을 발표하는데 지난달 즉 2020년 9월 실적은 2019년 9월에 비해 16.9% 증가한 실적이라고 합니다. 코스트코는 꼭 주식 투자 종목 때문만은 아니더라도 경영학적으로 벤치마크할 점이 많아서 레퍼런스가 많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업 얘기를 좀 자세히 하기 앞서서 주가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를 보면 바이가 18개, 홀드가 12개의 의견으로 있습니다. 컨센서스 상으로는 바이긴 하지만 홀드 의견도 적잖게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목표가에 대한 컨센서스는 365.65불로 현재 주가가 2.88%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배당률이 1% 미만인 걸 보면 배당 성향이 강한 종목은 아님을 알 수 있지만 지난 15년간 배당금을 계속 늘려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배당률이 왜 낮은지는 추후에 코스트코 이익 구조를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PS 성장률은 향후 전망치가 9.21% 정도로 예상이 되고 PER은 41.74배라고 합니다. 도소매 유통 섹터의 퍼 평균값이 34.44배이므로 섹터 평균보다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고 EPS 성장률이 10% 미만인데 퍼는 40배 이상이니 PEG 값은 4보다 높은 값이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PSR이 1입니다. 진풍경인데 2019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 매출이 1670억 달러인데 시가총액이 1660억 달러입니다. 공교롭게 같은 값인데 한화로는 190조 정도의 매출 및 시총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83% 규모의 매출입니다. 주가 매출 비율이 1인데 PER이 40배가 넘는 건 한마디로 순이익률이 매우 낮다는 건데 그럼 여기서 코스트코의 순이익률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트코의 이익에 대해 얘기를 할 때 많이 벤치마크 비교되는 기업이 월마트입니다. 매출액과 순이익 규모만 보면 코스트코는 단순히 그냥 월마트보다 여러 측면에서 그냥 작은 플레이어일 뿐이고 쓸데없이 퍼만 높게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간 투자 비율을 보면 코스트코는 무려 68.2%의 지분이 기간이 보유하고 있고 월마트는 고작 29%밖에 안 됩니다.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마트의 기간 투자 지분이 29%밖에 안 되는 이유는 월마트는 패밀리온 비즈니스 즉 가업의 형태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고 아직도 월트 밀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이익률 측면에서 보면 코스트코는 2.4%이고 월마트는 3.3%입니다. 하지만 코스트코의 낮은 순이익률만 보고 뭔가 장사를 잘 못하는 기업인가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제 채널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정도라면 당연히 이렇게 보시진 않겠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낮은 순이익률을 가져가는 것이 바로 코스트코의 기업 전략입니다. 순이익률이 낮지만 리턴 온 이퀴티와 리턴 온 어셋은 코스트코가 월마트보다 높은 점을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회계연도 2020년이 지난 8월 말에 끝났기에 매우 따끈따끈한 10K 연간 보고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코스트코의 수익 구조를 어느 정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16년부터 5년간의 매출은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매출액과 상관없이 그로스 마진은 11%대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판매가를 정하고 그에 맞게 이익을 최다시키기 위해 원가를 절감하는 전략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낮은 원가로 물건을 매입하여 원가가 얼마이든 간에 정해진 마진율대로 마진만 붙여서 판매가를 정하는 것이 회사 전략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실 부분은 그로스 마진, 즉 매출이익이 2020년 기준으로 11.2%인데 판매 관리비가 10.0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매출이익에서 판관비를 빼면 겨우 1.1%의 이익이 남는 것이고 여기에 회원비인 멤버십 피 35억 불을 더해서 영업이익이 산출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영업이익은 54억 불인데 회원비 수입이 35억 불이니 전체 영업이익의 65%를 연회비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코스트코의 회원제 운영에 대해서는 다 아시리라 믿고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코스트코는 매장에서 물건을 파는 걸로는 겨우 전체 매출의 1% 정도 수준의 정말 매우 낮은 이익만 남기고 전체 이익의 3분의 2가량은 연회비로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코스트코 고객으로서 매우 신뢰가는 데이터입니다. 물건 파는 가게가 마진을 최소한으로 남길 테니 연회비만 내라는 건데 고객 입장에서는 신뢰가 가는 사업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상품의 마진율이 코스트코의 PB 상품인 커클랜드와 일반 브랜드 제품과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재무제표를 들여다본 결과 따로 공시가 안 돼 있어서 마진율의 차이는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내다보기에는 아마도 커클랜드에서만 마진을 남기고 일반 브랜드 제품에서는 아예 마진을 안 남기거나 거의 안 남기는 수준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마진은 순이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건을 마진을 별로 안 남기고 싸게 파는 것이 코스트코의 강점은 아닙니다. 코스트코의 장점은 ROE와 ROA가 높은 점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본을 투입해서 나온 자산으로 더 많은 이익을 뽑아낸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현재 코스트코와 월마트의 지표를 기준으로 2023년에 두 기업의 지표 차이에 대해 포브스가 예상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보실 부분은 단위 매장 면적당 매출액입니다. 같은 면적으로 봤을 때 코스트코가 월마트보다 면적당 매출액이 거의 4배 가깝게 난다는 것입니다. 매출 이익률이 월마트가 27%로 11%인 코스트코의 2배 넘지만 매출액이 이미 코스트코가 4배가 넘기 때문에 매출 이익액 자체는 코스트코가 월마트보다 50% 더 많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매장 자체가 곧 투자이자 자산이기 때문에 같은 돈을 코스트코와 월마트에 투입했을 때 코스트코가 50% 더 많은 매출이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코스트코의 ROE가 월마트 ROE보다 50%나 더 높은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코스트코가 매우 효율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매장의 초고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해 월마트의 절반도 안 되는 마진을 남기고도 높은 자본 이익률을 낼 수 있기에 이런 낮은 상품 마진율은 결국 고객에게 경쟁력 있는 상품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게 회원수는 계속 늘어서 올해 회원수가 1억 명이 넘었고 회원 갱신율은 미국, 캐나다 기준으로 91%이고 전 세계적으로 88%입니다. 즉 월마트와 아마존 등의 수많은 소매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는 연회비를 내고서도 기꺼이 이용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고객들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매출액 역시 올해 9% 증가했습니다. 2018년에 7%, 2019년에 6% 증가한 걸 보면 회계연도 2020년에서 절반 가까이를 코로나 팬데믹에 타격받은 기간임에도 매출액은 전년 대비 9%나 증가한 건 호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매출 이익률 11%는 기업이 의도한 숫자이고 거의 편차 없이 11% 정도의 매출 이익률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판매 관리비 역시 매출액 대비 10% 정도의 일정한 비율을 가져가고 있고 이는 비용 통제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장 수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796개 매장이 있고 매장을 계속 확장하느라 장기 부채를 좀 끌어쓰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에는 크게 특이사항이 없어서 언급을 안 하겠지만 기업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고 이는 매출의 지속적인 확장을 위한 것으로 나옵니다. 간단히 숫자만 말씀드리면 24억 불 정도의 신규 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했고 65억 불 정도의 비유동 자산이 늘어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서 코스트코가 위대한 기업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지금까지 영상 내용에서 힌트를 얻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뛰어난 상품성입니다. 월마트와 비교해 절반도 안 되는 매출 이익률을 상품 판매가에 붙이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코스트코의 상품이 최저가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거면 웬만하면 최저가 수준일 거다라는 어느 정도의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코스트코에서 파는 웬만한 제품은 물론 좀 벌키하게 구매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가격 경쟁력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매장 단위 면적당 매출이 월마트의 4배 가까이 된다는 점입니다. 코스트코 매장만 봐도 창고형으로 선반, 즉 창고 렉 스타일로 수직으로 매우 많은 상품이 스토킹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단위 면적당 매출이 높다는 건 물론 재무적으로 같은 돈을 투입해서 4배 많은 매출을 뽑아내서 매출 이익률이 낮더라도 절대 매출 이익액 자체는 단순 수치상으로는 월마트보다 50% 이상 뽑아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또 다른 점은 단위 면적당 매출이 4배라는 건 한마디로 적은 직원 수로도 높은 매출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코스트코의 세 번째 장점입니다. 실제로 월마트와 타겟에 비해 직원 1인당 매출액이 코스트코 직원은 3배나 높습니다. 이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직원 1인당 매출액이 정말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직원의 연봉과 복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코스트코 매장을 가보시면 혹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코스트코에 있는 직원분들 아우라는
이마트나 홈플러스 직원분들과는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마트나 홈플러스 직원분들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절대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비교를 해보면 이마트 직원분들은 그냥 마트 직원분들 아우라라면 코스트코 직원분들은 일반 외국계 직원 아우라인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이걸 저만 느꼈다면 그냥 무시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내용이겠습니다. 어쨌거나 한국에서도 실제로 같은 업종에서는 코스트코가 최상위 선호 직장으로 꼽히고 있고 연봉 수준도 가장 높고 근속 연수도 넘사벽으로 가장 높고 연차 휴가 일수 등의 복리후생 수준은 외국계 기업 중에서도 최고 수준인 걸로 알고 있고 코스트코에서는 고객들의 유형의 차이로 인해 고객 응대하는 것도 스트레스가 이마트 같은 것보다 덜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직원에게 대우가 좋은 기업은 결국 직원의 높은 성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다시 기업의 성장 동력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겁니다. 넷째 장점으로는 코스트코는 마케팅의 비용을 전혀 지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회원들에게 할인 전단을 우편 배송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마케팅 비용을 따로 지출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럴 필요가 없는 수준에 와서일 수도 있겠지만 코스트코는 과거 꽤 오래전부터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기업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배당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020년 배당금으로 15억 불을 지불했고 2018년에 7억 불, 2019년에 10억 불에 비해 정말 엄청난 증가율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절대 금액은 매출 대비 형편없이 낮아 보이지만 2020년 같은 기간 순이익이 40억 불인 걸 보면 순이익의 거의 40% 가까운 금액을 배당금으로 지불했으니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배당금을 15년 연속 증가해서 지급했다고 하니 물론 이게 가능한 가장 큰 원인은 꾸준한 매출액 증가와 그에 따른 순이익 현금으로의 증가였겠지만 기업이 주가 상승 외에도 주주에게 이익을 좀 환원하는데도 신경을 점점 더 쓰고 있구나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코스트코가 경영면에서는 매우 확고하고 성공적인 경영 철학이 있는 기업인 건 알겠는데 그럼 투자하기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를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제 채널이 단순히 기업 경영 철학을 들여다보는 채널이 아니고 투자 채널이기 때문입니다. 차트만 보면 그다지 매수하기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제가 차트쟁이는 아니라서 좀 허접하게나마 추세선을 그려보면 최근 2년간 좀 과하게 주가가 오르긴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의도적으로 상품당 고정 매출 이익률을 붙여서 낮은 이익률을 가져가고 있지만 어쨌거나 지난 10년간의 손익계산을 보시는 화면과 같이 엑셀로 끌어서 정리해보면 어쨌거나 순이익률은 10년 전 1.64%에서 현재 2.4%까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제품당 이익률은 여전히 정해진 수준대로 유지를 하되 상품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즉 간접비와 오버헤드 비용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순이익의 증가를 도모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두 번째 원인은 지속되는 기업의 성장성입니다. 2020년도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9% 성장했습니다. EPS 역시 같은 9%의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연간 실적으로 비교를 한 것이고 분기 실적으로 더 들어가 보면 두 자릿수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가입자 수 증가 역시 매우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이 마치 성장주처럼 주가가 증가를 한 큰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그냥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온라인 시장에서의 성장성입니다. 코스트코의 매출이 2020년 1630억 불인 걸 감안하면 온라인 매출은 겨우 450억 불밖에 되질 않습니다. 겨우 전체 매출의 3% 미만 수준인데 이 부분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웬만하면 코스트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절대 충성 고객인 1억 명이 넘는 유료 회원들이 있고 물론 아마존도 PB도 있긴 하지만 이것저것 잡다하게 파는 아마존에 비해 어느 정도 품질이 입증된 코스트코의 물건들이 온라인 시장에서 상품성은 더 높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그리고 코스트코는 이미 창고형 매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풀필먼트 센터로서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배송 인프라만 아마존처럼 발달시키면 어느 정도 온라인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아마존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런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 수준을 봤을 때 그리고 과거의 코스트코의 PER 수준과 주가 추이를 봤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 매수 타이밍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 기업 주가 역시 10년, 20년 들고 가면 언제든 매수도 상관없겠지만 그런 초장기 투자로 들고 가기에는 굳이 지금 굳이 코스트코를 매수한다는 건 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들도 좀 살펴보고 했는데 평균적으로 지배적인 의견은 코스트코의 주가가 조정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조정이 오면 매수하면 모를까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지켜볼 때다라는 의견이 많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 코스트코에 대해 대략적으로 드릴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한국에 코스트코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때에 서울 양평점이 프레스클럽인 시절 때부터 코스트코를 다녔었는데 그때는 어린 나이에 매장이 참 한적해서 이렇게 해서 장사가 될까 싶었는데 지금은 전국에 이마트가 깔렸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는 웬만하면 주차도 쉽게 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나도 사람이 많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코스트코는 사업자를 위해 세금 계산서도 바로바로 끊어주기 때문에 사업할 당시에도 코스트코에서만 장을 봤던 기억도 나고, 이 영상 만들면서 어쩌다 보니 또 한국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어쨌거나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